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도 아마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우리말 방송, 우리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지역 우리 동포들이 우리 국내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우려하고 좌절한 심정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지역 동포들의 여러 댓글에서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외적으로 해외 동포들까지 포함해가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그 입장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걱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얘기가 어제부터 택시 손님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콜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따라서 빈 차로 다니는 택시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마도 정권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값이 떨어지니까 젊은 층의 정권 투자자들이 저녁에 술 먹는 거, 친구 만나는 거, 회식하는 거 이런 게 줄어드니까 자연히 택시 수요도 줄어들었다.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이 정치적 혼란이 실제로 실황 중계되듯이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1, 2, 국민의힘당 108명의 의원들에게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실무를 주도했는데 내란 혐의로 입건돼 가지고 영장이 청구됐는데 실질 심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수사 기록만 갖고 법관이 판단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도 그는 구속될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고 어제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내려졌으니까 해외 활동도 사실상 봉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완전히 피의자로 내몰리고 출국 금지까지 당했다. 유리상장 안에 딱 갇힌 꼴이 됐다. 여기다 대고 몽둥이나 이런 걸로 계속 찔러대고 있다. 누가? 극좌, 종북, 주사파, 정치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의 세력, 그것을 대표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계속 찔러대고 있다. 대통령 권한 행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지되거나 해서 그 권한 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전될 때는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공모 혐의자로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다음 차례가 경제부총리인데 거기도 아마 또 탄핵할 것입니다. 아마 이러지 말고 국무위원 전원을 그냥 탄핵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차관 체제로 들어가는데 국제적으로 자유민주 체제,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에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국익, 국격, 안보, 경제 모든 면에 이게 이 파탄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국회의원을 몇 번 했던 저의 입장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우리 국민들이 뭘 잘못했느냐.
그냥 우리는 뽑아서 잘해주길 바랐는데 어찌 이 지경이 됐느냐. 12월 3일 저녁 10시 반에 계엄이 선포되는데 그 이틀 전인 토요일 광화문 일대 또는 뭐 남대문 광장 일대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 집회가 거기 4번째인가 열렸는데 이게 동원 인원이 팍 줄어들었어. 그 이재명 대표가 연설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집회는 사전에 예고하기를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옷은 입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이 팍 수그러들었어. 장외 집회 뭐 4번째인가 하는데 자꾸 숫자는 줄어들어서 뭐 10,000명 내외다 이렇게 돼가 이게 칼자루를 여전히 김건희 특검까지 3차례 발의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엄두를 안 내고 있는 그게 그 주말 상황이었는데 그 사흘 뒤 계엄 선포 파동을 겪으면서 이 칼자루가 이재명 측으로 가고 대통령과 여당이 칼 끝에 서게 된 형국이 돼가 계속 무찌르니까 민심이 동요하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래요. 이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하고 이러냐. 도대체 계엄 선포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느냐. 미국 쪽의 언론들이 보도하기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김건희 여사를 야권이 악마화하는 것에 대한 심정적인 분노가 깊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이 국회의 민주당의 이 망동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이게 칼을 휘둘러야 되겠는데, 그리고 일부 강경한 유튜브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는 40총선거가 부정선거였다. 민주당 국회의원 50명은 조작으로 당선됐다. 이게 찌라시로 유포되고 있어. 여기에 대통령이 꽂혀가지고 그런 복합적 요인인데 기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전서부터 취임 후에 여러 이 처신과 사법 처리 문제에 대통령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됐다. 이런 보도를 보면 그것이 거의 사실로 인정되는 일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격에 심각한 훼손이 있다. 그중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무속에 쩔어 있어가지고 청와대를 폐지하고 대통령 비서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도 그 무속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까지 보도되기 시작했어. 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각설하고, 그럼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이 당선될 때 득표한 것이 49.6%입니다. 이걸 지켜달라. 대통령님, 49.6% 당신을 지지했던 49.6% 이 유권자를 한 곳에 모아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 49.6%는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있건 뭐 조금 늦게 있건 간에 있게 되면 작은 이재명 대표가 다시 후보로 등장할 것이 지금 예상되고 있어. 그 경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윤 후보를 지지했던 49.6%가 이재명 쪽으로 조금이라도 넘어갈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달라 이 말이야. 홧김에 윤 대통령의 이런 여러 실수와 실책에 대한 홧김에 나는 지난번에는 윤을 찍었지만은
국민의힘당이 새로 내세우는 후보 보기 싫다. 그러면 이재명이라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마지막 결단으로 국민을 위해서 한번 희생, 헌신하는 길을 찾아달라. 저는 이재명 대표 그 개인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는 누구를 등에 업고 있느냐, 또 누구의 힘에 작동하고 있느냐. 명백하지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극좌 세력, 종북 주사파 세력,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타락, 그의 수사 과정에서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등 뒤에서 계속 떠밀어 가지고 예산으로 퍼주기 하고, 그러니까 경제정책도 완전히 사회주의 방향으로 갈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베네수엘라를 오늘 거지공화국으로 만든 차베스식의 퍼주기까지 하게 되면 이 나라가 결단이 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된 이재명의 의지로 이렇게 제동을 걸 수 없을 것이다. 나라는 그래 수렁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에게 서울로는 꽃길을 열어주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꽃길을 열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막는 윤 대통령으로서 일생일대의 마지막 결단을 해달라. 그 결단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스스로의 모든 걸 침착하고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당대표 당선될 때 이준석을 비롯해 그 이후에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다 쫓아냈지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대표하고도 계속 불화하고 있지요. 이건 당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 된 사람들 쪽에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실패했느냐는 걸 보면 돼요. 소통하고 포용을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쓴소리는 절대 귀담아 듣지 않는다. 쓴소리 하는 사람은 미워한다. 이게 지금 비서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그러니까 누구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유튜브만 대통령이 보고 있는데 이 유튜브를 안 보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까지 어제 나올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걸 반성을 해요.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백성의 마음이야. 김건희 여사가 사법 처리될 일이 없다. 나 동의합니다. 가방 몰카 사건,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조작 사건 다 죄가 안 돼요. 그럼 죄가 안 되니까 그럼 나는 거기에서 벗어났다. 아니죠. 대통령 부인이 이러이러한 일을, 이러이러한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그거를 대통령 부부가 깨달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걸 깊이 깨닫는다 한다면 내가 일생일대의 결단으로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이 49.6%가 어디 달아나지 않도록 하는 그 결단을 해달라. 삼척동자도 아니고 나이가 60대 중반이 됐으니까 그 결단 내용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저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그 결단 내용을 아마 본인이 가려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당 108명 의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 특히 수도권 출신 의원들 지역구에는 이게 민주당 강경파들이 거기에 몰려가 가지고 탄핵에 찬성해라 하는 이런 시위를 하고 협박을 하고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 그런데 지금 어느 수사기관이 나서가지고 이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고 할 그런 수사기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번에 초선 의원들은 국회의원 된지 한 6달밖에 안 됐어. 이게 공천도 어렵게 뚫었고 당선도 어렵게 됐어.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에 머물면 그런 의원이 다수라면 국민의힘당 장래도 없고 당 전체가 자멸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저는 여러 번 해봤지만 여러 번 한 거 소용없습니다. 단 한 번 했다, 1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할 때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그것이 기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어떤 결단을 해서 그 나머지 기간의 임기를 종식시키면 세비 타먹는 거 그거 줄어들겠죠. 그러나 국회의원은 세비 타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월급 받는 공무원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어진 특권과 기득권을 다 버릴 각오를 하고 그리고 한 군데 뭉쳐야 됩니다. 지금 이 판에 친윤이다, 친한이다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중국 고전에 한마디만 소개할게요. 선비는 화이부동하고 소인배는 동이불화한다는 말이 있어요. 선비 군자는, 지도자는 이견이 엇갈리더라도 화합한다. 친윤, 친한 엇갈리더라도 이런 국가적 위기에는 하나로 화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소인배는 동이불화, 뿌리가 같다. 국민의힘당이라는 뿌리도 같다. 같은 데서 공천받았다. 그런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부딪힌다. 그러니까 뿌리는 같되 불화한다. 같을 동자, 동이불화한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동이불화의 흔적이 아직도 역력하게 남아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다 자멸하게 된다. 다 자멸하게 된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화이부동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